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뭐.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뭐를 했죠? 그래프를 그렸죠. 지수함수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는지가 대해서 논리적으로 딱 끝나 있어야 돼. 왜냐? 앞으로 무슨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프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엄청 그릴 건 말이야. 그래서 모든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기본형이었어요. 그래서 y는 ax, 지수에 뭐가 있으면 지수함수라고 했죠? 지수에 x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걸 그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수인 거는 그리지 않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그리는데 얘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모양으로 나눠졌죠. 뭐 당연히겠지만 다 알겠지만 뭐 약간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불러.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음수면 어떻게 됐죠? 위로 불러 나눠졌잖아. 지수함수는 뭐로 나눠졌냐면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모양.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a가 1보다 크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점 찍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점을 못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점을 아직도 못 찍으면 너무 슬프지 않냐? 이게 좌표평면 언제 배우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2 때 나오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좌표를 못 찍어. 야, 씨, 너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아니야? 5년 지났는데 자꾸 못 찍으면 이거 뭐 공부에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좌표를 못 찍어. 와, 그러면 진짜. 근데 그런 애 같으면 아마 게임 못 할 거예요. 롤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 지능이면 롤 못 할 것 같은데, 맞대. 롤 훨씬 복잡하잖아, 막 단축키도 다 외워야 되고, 막 테크트리도 다 외워야 되고,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좀 복잡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롤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지능이라면 롤 가능하다. 이 정도 못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면. 롤이 가능한 지능인데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얘를 다 점 찍어서 그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또 뭐를 이용할 수 있었냐면 기본형에서 대칭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축 대칭이 되면 어떤 그래프가 되죠? y축 대칭이 되면 여러분들 누구 부호 바뀌죠? x부호 바뀌니까 이 그래프인 거죠. y축 대칭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대칭과 평행이동을 쓰면 기본형 한 개만 알아도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근데 이게 지수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를 봤을 때 앞으로 외울 일이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대칭을 줘도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외우지 않더라도 하나만 알면. 거기다가 평행이동하면 모양 그대로 옮겨갈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칭과 평행이동을 아는 순간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지냐면 기본형이 제일 중요해져요. 왜냐면 기본형만 알면 대칭으로 나머지 모양 다 그릴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만 시키면, 평행이동만 시키면 다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별로 외울 게 없는 거지. 그럼 함수를 접근할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리도 몰라. 그냥 맨날 나올 때마다 다 외워서 그려. 그러면 함수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왜냐면 다 외워야 되겠고, 그 성질도 다 외워야 되겠고, 다 그려봐야 되겠고, 그러면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소망아? 나겠죠. 근데 외우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나오면 뭐 기본형 하나만 점찍어서 그려봐. 나머지 다 대칭으로 그려. 나 안 외울 거야.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죠? x축 y보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ax. 이게 x축 대칭이죠.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점점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점 대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형도 알아주고 이제 평행이동 하면 x축으로 뭐 얼만큼 평행했냐, y축으로 얼만큼 평행했냐 했을 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가 뭐가 중요했죠? 점근선. 내가 항상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중요했어. 유리함수도 점근선이 중요했고, 얘는 이제 점근선이 y는 몇이었죠? 제로, x축이었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점근선은 누구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으니까?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보다 y축 평행이동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항상 그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그려놓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항상 기본이야. 앞으로 이제 정근선 있는 그래프 나올 때마다 정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 평행이동이 담겨있다, 안 담겨있다? 담겨져 있다. 특히 Y축 평행이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앞으로 그래프 계속 그릴 건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배울 때 편하게 배우는 거고, 원리를 전혀 몰라. 나올 때마다 넌 누구냐, 난 어디 있냐, 뭐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한테 배웠지만 힘든 길을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다니는 이유는 쉬운 길을 가려고 다니는 거죠. 아닌가요? 여기서 나한테 배우는 이유가 독학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준 걸 잘 습득해서 다 쓰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최대 최소도 배웠는데 그냥 제 위에 있는 놈이 최대고 제 밑에 놈이 최소예요. 뭐 그게 끝이죠. 아니 뭐 그래서 뭐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사실 봐봐, 야 이런 거 최대 최소 물어보면 뻔하잖아. 양쪽 끝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2차 함수랑 엮어가지고 뭐 치환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니 문제 내는 사람 생각해봐라. 야 최대 최소 그냥 내면 다 맞지 않겠냐?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소망아? 또 틀릴 일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야 양쪽 끝에 아무거나 넣은 다음에 제일 큰 놈이 최대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 야 이래도 맞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뭐 누가 내면 뭐 누가 틀리겠냐? 그래 안 그래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운명인 거야. 왜냐면은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아니 이거 뭐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랐어. 누가 봐도 얘 최대고 얘 아니 뼈가 양쪽 끝에서 나오잖아. 뭐 딴 데 나올 수, 중간에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이거 내면 이거 내는데 틀리잖아요. 아 진짜 이거 스푸트 빼고 다 맞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틀리기가 어렵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답정 넣어도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마지막에 알려줬죠. 그게 뭐죠? 필수예지 몇 번이었죠? 6번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 2차 함수, 2차식 치환해가지고 2차 함수에서 범위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봤지. 약간 합성함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함수 느낌으로.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그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이 뭐냐면 필수예지 7번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됐다.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안 해. 더럽게. 그래도 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일단 지수 연산을 해야 돼. 그걸 학기 중까지 끌고 오면 좀 곤란해져. 그러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이 꼭 돼야 돼? 로그 연산이 돼야 돼.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책 한 번 집안에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도 쳐다보세요, 좀.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지수 연산 연습하는 거. 로그 연산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 이건 하시라고요. 이게 어렵잖아. 사실 내 영상 보면서 조금만 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로 성의 문제야. 진짜로 뭐 못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치? 오성훈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해야 된다고. 그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정의역이 x가 0부터 x가 2까지인 함수에서 y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9의 x승 빼기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4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그래프 모양이냐면 치환했을 때 얘는 이제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너무 좋아해. 누가? 고등학교 수학이. 왜냐면 그 엮어서 낼 게 제일 만만한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에요. 제일 만만한 놈이. 맨날 나와요. 내가 아마 여러분들 내가 복습시킬 때 그 3개 시켰던 애들이 있겠죠? 내가 아마 지겹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도 2차 함수로 가요. 아니, 또 2차 함수입니까? 좀 그렇지. 그럼 봐봐. 내가 이제 3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야. 뭐를 치환한다고요? 3의 x승. 그럼 3의 x승은 여러분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잖아. 그 치역이 나오죠. 치역이 뭐였냐? 우리 오성을 아냐? 얘 치역 알아? 3의 x승 치역? 몰라요? 그죠? 정말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제 티가 나죠, 여기서? 그죠? 이거 뭐,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많이 해줬잖아. 집에서. 이거, Y값, 뭐냐, 이거 Y값. 준이야, 이거 뭐야, Y값. Y값 범위 뭡니까? 양수다. 그래. 그래서 T가 양수예요. 근데 봐봐, 여기서 X범위에서 나왔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X범위가 전체 범위야. 그럼 T는 양수인 거야, 그냥. 그지? 근데 또 잘랐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랐죠?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잘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봐봐. 이게 맨날 치환하는데 0부터 2까지면 0부터 2까지 잘랐잖아. 이렇게 잘랐잖아. 이때 최대 최소가 범위인 거야. 근데 만약에 전체 범위를 줬어. 그럼 y는 0보다 큰 거지. 그럼 t의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치환해봤자 다 뭐 구하는 문제인 줄 알아?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결론 최대 최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 범위가. 맨날 치환해. 이 치환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너무 많이 해. 계속 치환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범위는 0일 때가 3의 영승이 몇이야? 3의 영승이 몇이죠? 3의 영승이 1이죠. 그 다음에 3의 2제곱 몇이죠? 9죠.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9까지인 거야. 치환하면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구남친이라고 이제 막 사귀었었어. 여자친구들이 이제 구남친이 있었다고 쳐. 아직 사귄 적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상상 속에서 이제 누가 사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귀었었는데 걔가 이제 헤어지고 새로운 남친이 사귀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다 어떻게 하죠? 막 다 소중히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삭제시켜요? 삭제시키죠. 그 느낌인 거야. 치환하게 되는 순간 x는 CR이 말리는 거야. x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된다? t만. 그러니까 이 범위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x는 완전히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어떻게 돼? 3의 x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죠. 그럼 t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얘가 나오죠. 9x. 그 다음에 얘는 3 내려올게. 3x 내려올 수 있죠? 분리 가능하죠? 지수 연산 하나 해드는 쪽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3의 x승은 t고 내려왔으니까 6t가 되겠고 플러스 4가 되면서 2차 함수 꼴이 나와. 근데 t범위 구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래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곧바로.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뭐 미친듯이 나와요. 그냥 여기서만 나올 것이냐? 아니에요. 로그 함수에서 나올 거고요. 사각 함수에서 나올 거고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와. 치환 계속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뭐야? 약간 그냥 후당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2차 함수 최대 최소 못 구하면은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질지도 몰라요. 진짜 이 정도면. R은 블록이잖아.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t는 몇이 된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9까지니까 1은 왼쪽으로 2칸이고 9는 6칸이잖아. 많이 같네. 누가 봐도 얘가 최대죠. 9일 때가. 제일 위에 있잖아. 그리고 언제가 최소야? t가 3일 때가 제일 밑에 있잖아. 이게 답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때 t가 9일 때가 최대값이 나와요. t가 9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고요. 그다음 집어넣겠죠. 99, 81, 96에 54 플러스 4니까 31이야. 최대값이. 봐봐. t가 9인데 t가 9일 때 x값은 뭐였냐? 봐봐. t가 9야. 그때 x값은 몇이죠? 2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최대값 나오는 거야. 왜냐면 t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문제에서 어떤 x값이 들어갈 때 최대값을 묻지 어떤 t값이 들어갈 때 최대가 나오는지 묻지는 않아요. 왜냐면 t는 내가 설정한 거예요. 설마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나도 t를 너랑 텔레파시를 맞췄으니까 t를 물어봐야지. 아무 문제에 t가 안 써있는데 t를 물어볼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준이야. 어떻게 있죠? 문제 t가 없잖아. 없어요. 없는 거죠. x를 물어보겠죠. x가 뭐일 때 최대값이 나오냐는 걸 물어보겠죠. t는 우리가 구한 거예요. 한번 거쳐서 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가 최소냐? t가 몇일 때가 최소죠? t가 3일 때 최소값 몇을 갖냐? 3 집어넣으면 9 빼기 6, 3, 1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t가 3일 때는 x가 몇일 때죠? 1이죠. x가 1일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지금 증거야. t가 3일 때 3은 3x니까 x 몇이냐 이거 물어 그냥 찾은 거예요. 뒤에 t에서.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끝이야. 끝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미치듯이 어려요. 그러니까 다 치환하면 다 뭘로 가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전에 앞 문제는 여기 위에가 2차 함수 모양꼴이었다면 이번에는 치환했을 때 하면 2차 함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차 함수 I love you 2차 함수. 그럼 문제 중에서도 이제 2차 함수가 있으면 문제 잘 번영하면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을까? 최대 최소에 또 누가 하나 있잖아. 2차 함수 말고 또. 그리고 산수기와도 뭔가 잘 보면 있을 수 있겠죠. 어디선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니 문제 못 만들어내요? 절대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치환했을 때 나오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얘네들이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왜냐하면 진짜 딱 이거 지수함수 딱 그리는 거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뭐 치환 좀 들어가 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렵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 자, 얘도 정해져 있는 패턴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다 왜 다 정해져 있다 그래요?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야, 방정시험 비슷해.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우리 사람이 아직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못 푸는 게 훨씬 많아.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지혜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나르게 기워봤자 지네들이 뭐.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변형인데 얘를 통째로 취하네요. 얘를 통째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통째로 취하면 또 2차 함수의 최대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누굴 취한한다? 이게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얘를 통째로 취하네요. 2의 x승분의 마이너스 x승이 이거잖아 지금. 둘이 무슨 꼴이죠? 역수꼴이고 다 알겠지만 얘네들이 다 무슨 수냐면 2의 x승이 다 뭐죠? 양수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통해서 얘 갑자기 범위가 나와요. 산술기하요? 네, 역수꼴이잖아. 역수꼴이잖아. 네. 우리 역수꼴이 되게 많이 나왔지. 산술기할 때 역수꼴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죠. 양수면서 역수꼴이면 최대 최소값 나오면 항상 누구였다? 산술기하였잖아. 그러니까 다 엮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요,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에 다 나와요. 아주 스펙터클하고 재밌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는데 수학을 잘 봤다. 그럼 천지예요. 고3까지 한 번도 복습하지 않고 한 번 쭉 배운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잘 봤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친구예요. 잊어버리는 게 없다는 거잖아. 아니, 우리는 솔직히 한 달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이게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전체 범위를 다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영어도 맨날 단어 외우면 앞에 거 외우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외우면 앞에 거 까먹고 맨날 저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은 더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2배에 곱하죠. 루트 곱하면 몇이죠?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t의 값의 범위는 얘를 t로 치환할게. 얘를 t로 치환하면 t의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x의 전범위에서. 이것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요게 들어가는 문제꼴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제곱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치환하면 x는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x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제곱해볼까요? t 제곱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4의 x승. 얘 제곱하면 4의 x승분의 1.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2배 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얘는 아까 t로 됐죠.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죠. 그래서 2차 함수 최대체소가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치환할 때 2차 함수 되는 건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아주 특수해요? 특수한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수학자들이 문제 내려고 일부러. 특수한 케이스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수한 케이스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문제를 낼 만한 게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까지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봐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 처음 시작이 뭐였냐? 봐봐.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요. 가장 쉬운 지수함수 최대체수야. 근데 그래프 그려. 누구나 알 수 있죠. 야, 근데 필수예제 5번이 시작이야. 근데 이거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맞을 것 같잖아. 필수예제 5번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 이름 파악해봐. 필수 예제 5번은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양쪽 끝값만 집어넣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최대수 맞는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죠. 약간 꼬아놓는 문제가 뭐야? 필수 6번인 거야. 뭔가 치환이라도 하자. 너무 민망하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풀기에는 너무 머리를 쓰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치환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른 치환 모양이 첫 번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치환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지수함수 꼴 자체에서는 최대체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니까 다른 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얘도 이제 치환했다가 다 치환이죠. 그러니까 결론 봐봐. 결론 못 만들어내니까 치환하는 구조들만 계속 바꾸는 거야. 잘 보세요. 이번엔 이거 치환했다가 이번엔 이거 치환했다가 다음엔 저거 치환했다가 이런 거 있는 거야.
아니,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 어차피 지수함수로는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못 풀어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문에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겁나 치열만 한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몇 개가 없어서 그래요. 많았다면, 뭐 굳이 치환 낼 필요 있나? 다 내면 되지. 굳이 치환 낼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아무도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거는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t가 되겠고, t가 2보다 크나 같았다고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고, 아래로 블록이고, t 값이 뭐가 될 때냐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대칭식이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근데 t가 어디보다 크다겠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이 범위 못 찾은 애들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산술기하 못 써가지고 이 t값 범위 못 찾으면은 t 값에서 뭐 대입하게 된다고? 100%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한 다음에 아주 확신이 갔죠. 맞았어. 자식.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이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답은 어떻게 됐다 봤더니 틀렸네? 내가 왜 틀린 거야?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틀렸는데 따지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범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 이제 시험지를 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 다시 한번 찾아보자. 꺼진 부위도 다시 보자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치환하면 치환된 범위도 다시 한번 보자. 항상 기억하시면서 치환을 많이 하니까 특히 언제? 고2 때 겁나해요.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4 플러스 8 빼기 2니까 답은 10. 그래서 최소값은 10이 되겠습니다. t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고 뭐 최대는 없죠.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결론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렵진 않았지만 그걸 다 연습하고 그걸 통해서 최대 최소값 찾는데 최대 최소값 너무 좀 심플하니까 치환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걸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연습을 겁나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똑같이 반복돼. 언제? 로그 함수에서. 또 반복돼. 언제? 삼각 함수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치환하는 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또 치환했어? 얘네들 맨날 치환만 하니 이렇게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강의하다 보면 내가 이제 방학 때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슬픈 이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그래프가 이제 넘어가면 지수함수의 활용이 와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활용이 뭔 소리냐면, 자, 잘 봐. 다 같은 구조야. 다 같은 구조. 활용은 뭐냐? 이제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와요. 자, 앞에 이름을 좀 붙이면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지수 부등식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게 또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못 풀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자, 네, 이런 방정식 써볼게요. 짜잔, 짜잔.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거 x값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못 찾아요.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써놓잖아요? 지수 3의 x승과 4x승인데 어떤 x를 집어넣는 게 성립할까?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방정식을 못 푼다? 못 푼다?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하는 못 풀고 4차 방정식도 못 풀고 뭐 지수 방정식도 몇 개 못 풀고 로그 방정식도 푸는 게 별 게 없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그 몇 개 없는 것만 배우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착한 애들이 있어요. 다 풀 수 있다. 풀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만 배웠는데 자기가 푸는 것만 배웠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나중에 계약하면 물어보세요. 야, 너 지수 방식 우리 다 풀 수 있지? 그러면 애들이 풀 수 있지. 이거 나랑 풀면 돼.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슬픈 이야기인 거죠. 야, 거의 다 풀 수 없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특수한 케이스만 풀 수 있는 것만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지만 거의 다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떤 걸 풀 수 없어요? 풀 수 있는 것 빼고 다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 빼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심플하죠? 아니 심플해요? 심플해요. 배운 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활용이라는 건 뭐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데 이거를 어떤 거를 통해서 풀겠다? 그래프를 통해서 풀겠다. 그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풀겠다. 오마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프 놀이가 시작되는 게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되면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지수 함수의 활용에서 그 59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서 첫 번째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지수의 미지수가 있어. 그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되게 어렵게 써놨죠? 지수에 x가 있으면 그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죠? 지수 밑에 x가 있으면 그게 다음 1차식이면 1차 방정식, 2차식이면 2차 방정식, 3차식이면 3차만 조였으니까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인데 첫 번째 이런 거. 풀기 너무 쉽죠? 얘가 밑이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똑같아요. 그럼 얘가 3의 세제곱이 되잖아. 네. 그럼 얘랑 같은 거야. 근데 왜 이게 됐냐 그랬냐? 봐봐. 그러면 3의 x선 그래프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이거잖아. 그냥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이키 모양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이게 27일일 때가 보면 알겠지만 3의 3승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다 1대 함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다.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때 되겠지만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몇 대 몇 함수니까? 1대 함수니까. x 하나당 y가 하나씩 돼 있는 거니까 이게 27에 나올 수 있는 거, 3의 3승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내가 그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얘는 x가 2라고 할 수가 없다고. 1대 함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도 될 수가 있다고. 이게 하나당 딱 이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얘랑 같은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의 원리는 뭐다? 지수함수가 무슨 함수다? 1대 함수니까. 하나당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같은 것 빼고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한 개당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되니까 그 만나는 이 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봐봐. 2차 함수는 이렇게 되면 그래프 그리면 이게 두 개 점이 만나잖아. 그러니까 두 개 나올 수가 있잖아. 1대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도 될 수도 있지만 얘가 2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도 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두 개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1대 함수에서는 만나면 무조건 한 점이야. 다른 점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로 고정되는 거야. 두 개가 나올 확률이 없는 거야. 어떤 개념 때문에? 1대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무조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1대 함수에서. 그럼 없는 거야. 그래서 x-1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푸는 거죠. 그래서 밑이 일치가 되면 지수끼리 같은 거야, 무조건. 왜냐면 지수끼리 다를 수가 없어요. 지수가 다른데 같은 값이 나올 확률이 없다고요. 1대 함수기 때문에. 지수가 2대랑 이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1대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이 똑같아지는 순간 지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1대 함수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에요. 뭐 안 써있죠, 거기는. 왜 하나만 나오는지. 이렇게 정확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해주고 있어, 선생님이.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자주 봤던 게 나와요. 이런 게 또 나와요. 왠지 치환하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그런 느낌. 이거 어디 치환해보니까, 이거 2차 방정식 느낌이죠? 치환 겁나 할 거야, 이제. 지겨울 거야, 아마, 여러분들. 이거 누가 봐도 누구 치환해야 될 것 같냐, 선망아. 그래, 이거. t로 치환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까? t의 제곱이 돼. 2차 방정식이에요, 치환하보다. 말했잖아요. 맨날 나온다고, 지겹게. 근데 여기서 봐봐. t 값은요, 양수밖에 안 돼요. 왜냐? 지수함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음수근은요, x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t 플러스 하면 뭐로 되죠? t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 t가 마삼 또는 2인데, 마삼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2x선 그래프로 그려서, 이거 내가 이제 그래프로 풀어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시간을 도래했다고 봅시다. 자, 만약에 t가 마이너스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푼다 그러면 이게 마삼은 2x승이잖아. 그렇게 되죠? 두 개의 교점이죠. y는 마삼하고 y는 뭐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2x승. 이게 그래프로 푸는 거죠. 만약에 t가 2야. 그럼 2는 2의 x승인데 그래프로 푼다 보면 하지 뭐 지수도 똑같으니까 1일 텐데 그래프로 푼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교점 찾아가지고 x좌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프로 가면.
그럼 이제 얘 다 똑같잖아. 이 x축은 그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마나 3이 있어. 근데 여기가 x축이잖아. 마 3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어디가 있겠죠? 밑에다가. 교점이 생길 수가 없죠. 없어요. 어떻게 만나? 얘랑 만나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안 나와요.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은 그 x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다 이해가 돼야 돼. 말했잖아. 여기가 그래프로 다 이해가 되면 되게 쉬워. 왜냐면 다 똑같거든, 모든 문제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똑같아, 개념이.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야.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지. 독학하게 되면 이제 다 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수업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잖아.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세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그 드라마 정주행한 느낌으로 하나씩 보시는 거죠. 방학 때. 그러면서 개념부터 정리하세요. 나 말했지만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을 잡히는 거야. 그리고 연산 연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학기 중에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돼? 학기 중에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일단은 위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할 게 너무 많아. 말했잖아. 기본적인. 그리고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야. 왜냐면 학기 중에 뭐 수행평가 해야 된다.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된다. 친구랑 PC방도 가야 된다. 뭐 기타 등등 학교 가서 뭐 놀긴 하겠지만 학교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작 시간 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성적은요. 교육방학 때 거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적은. 교육방학을 미친 듯이 알차게 보낸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올 것이고 교육방학 때 열심히 놀았던 친구들은 당연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학기 중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육방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방학 허투루 보냈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일이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EX랑 뭐랑 교점 찾으면 되는 거야? 2인 거랑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Y는 2인 거. 여기 하나가 딱 나오겠죠. 근데 이게 누구든지 다 있죠? EX는 몇이죠? 1이겠죠. 이게 다 그래프로 푸는 거지. 그죠? 그래서 A의 해는 뭐가 된다? X가 1이다.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3의 X가 구한 거니까. 1 대입하면 4 플러스 2 빼기 6은 0이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환해서 2차원형식을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풀 수 있는 거야. 그가 배우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풀 수가 없으니까 안 배우는 거야. 이제 간단하죠? 간단하잖아. 못 푸니까 안 배우니까. 여기 있는 것만 풀 수 있어요. 특수한 케이스들. 맨날 풀 게 몇 개 없으니까 맨날 치환하고 맨날 그래요. 낼 게 없으니까. 그 문제 출제자의 그 마음은 알겠어요?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보겠다는 그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나? 몸부림.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몸부림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낼 게 별로 없는 거야. 풀 쓰는 게 몇 개 없어서.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수부등식 볼게요. 지수부등식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 잘 봐, 이제 여러분들. 다 그래프 놀이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게 2차 부등식인데, 어떻게 준 거죠? 2차 부등식 어떻게 준 거죠? 어떻게 준 거죠? 연립부등식으로 준 거죠. 지금. 자, 이거 이해하세요? 일단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 뭐로 풀려고 하는 거야? 다? 궁극적으로 다? 그래프로. 그럼 봐봐. 이 차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가 있으면요. 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게 뭐냐? 봐봐. 이게 y는 x-4랑 뭐로 인수되죠? x 플러스로 인수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언제 만나냐면 x축하고 마이너스 1일 때랑 언제 만나죠? 4일 때 만나는 거야. 근데 이 해를 찾으라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y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겠어? y가 1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이 사이 값이 나오냐 이거야. 그럼 결론은 뭐야? 이 사이에 있는 x 그래프를 보면 있지만 그게 어디 부분이 되냐면 이건 거야. 여기. 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라고. y좌표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좌표가 들어가. 여기 있는 x좌표가 들어가. 그럼 그 사이에 나오는 거야. 그래프로 보자면. 내가 전부 다 찍어봤잖아. 이거 봐봐.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그럼 전부 다 찍어.
그러니까 다 넣어봐야 돼, 그냥.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진짜 땡으로 처음 봐. 나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푸는 과정에 본 적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땡으로 처음 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푸냐면, 내가 이걸 만약에 초등학교 할 때 냈어. 이래서 초등학교. 아무도 2차 부등식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하겠죠. 0도 넣어볼 수 있잖아, 애들이. 여기다가. 0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성립하냐를 찾는 거야. 0을 넣으면 성립을 하냐, 안 하냐?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럼 0은 해가 아닌 거야.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대입했다고 쳐봐. 그럼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하죠. 1 대입해서 성립 안 하지. 이렇게 대입하면서 원래 찾았어야 됐어. 다 하나씩 대입하면서 저기 안에 어떤 x를 대입해야지만 저기에 성립할까를 찾아야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알죠? 그래프를 아니까 이게 벌써 답이 있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나오려면 이런 x값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 있는 게 해가 되는 거야. x값의 범위. 요 범위 있는 게 또 뭐가 되는 거야? x값의 범위가 해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 범위 있는 x값이 들어가면 이 사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프로 푸는 거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앞으로 다 그렇게 풀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고1 때는 이렇게 많이 풀게 시키지. 어떻게 푼다? 마이너스 1보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큰 거 찾고요. 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1보다 작은 거를 찾아서 2차 문제 풀어가지고 둘이 공통된 범위를 찾으시오라고 푸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1 때 푸는 방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한다? 곧바로 이렇게 접근하자. 왜냐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그래프만 알면. 그래서 이 점이 어디일까? 이 점이 어디일까?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참인 거야. x값이 해가 되는 거죠. 여기도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면 뭐의 해를 찾기가 되게 쉬워진다? 부등식의 해를 찾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몰라. 그럼 다 넣어봐야 돼. 초딩한테 갖다 주면은 여기다 다 넣어본다니까? 어떤 x값 넣어야지 참이 되니까 다 넣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안 오래 걸릴까? 오래 걸리지. 그리고 어디가 지우는 문제도 모르잖아. 네. 근데 그래프를 아니까 그런 모든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간소화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함수를 모르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진짜로. 그럼 다 넣어봐야 돼. 근데 함수를 알면 벌써 뭐 넣을지가 다 추려져 있는 거야. 답안지가 눈앞에 있는 거지, 그냥. 어떤 거 집어넣으면 참 될 거야. 벌써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2의 x 플러스 1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푼다면 되게 쉬워. 봐봐. 여기서 그래프를 보자면 2의 x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이때 16이 있을 거야. y가 16. 근데 16보다 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다 구하는 거야. 어떤 x값이 들어가지 여기가 나오냐는 거야. 이것보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넘어가잖아. 이때가 몇이겠어? 3이겠죠. 왜냐면 이게 2의 4승이니까 3 되면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야.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들어가면은 다 된다, 안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래프가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감소함수야. 그럼 반대가 되는 거지. 이게 0부터 1 사이에 있었던 그래프였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였다면 여기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작거나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게 나오겠지. 반대로 가겠지. 왜냐면 감소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분의 x 1승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 만약에 8분의 1보다 작다 그랬다고 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분의 1 x승이 8분의 1보다 작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더 커야 되잖아. 8분의 1이.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8분의 1이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8분의 1이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이때가 몇이겠어? 당연히 3이겠지. 3보다 커가 다 나오겠지. 이게 이제 그냥 그래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를 조금 더 정리해 놓은 게 요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의 시대가 도래했던 거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쉽게 이거 정리해볼게. 그냥 쉽게 정리해볼게. 봐봐. 이게 양수야. 이게 1보다 커. 예를 들어서 그럼 증가함수잖아. 네. 그럼 만약에 2의 x승이 만약에 2의 4승보다 크다 같은 걸 구하라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게 크다가 나오잖아. 그냥 곧바로.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4보다 크다고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이 부호랑 이 부호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증가함수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2분의 1x 승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3승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치면 이게 원래 이게 증가함수였다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일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된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반대가. 그냥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래프에서 그냥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반대가 된다고. 다 그래프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증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근데 부동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게 여기 있어. 뭐 지수 부동방이 반대로 바뀝니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감소함수는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다 그래프로 증명이 끝난 거야, 벌써.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막 그래프로 다 하나씩 다 증명해주고 있진 않잖아. 근데 내가 하나씩 다 어떻게 해줬다? 증명을 해준 거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푸는 방법이 과연 여기만 쓰여질 것이냐? 아니야. 2차 함수에도 쓸 수 있고 1차 함수에도 쓸 수 있고 지수 함수에도 쓸 수 있고 어디도 쓸 수 있겠어? 로그 함수에도 쓸 수 있겠고 삼각 함수에도 쓸 수 있겠고 모든 데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시대가 열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함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야. 왜냐? 함수만 알면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모든 것들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쵸? 그게 이제 그래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칠 거야. 다 보면 있지만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와. 근데 우리는 봐봐. 예전에는 달랐어. 여러분 우리 봐봐. 우리 2차 함수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웠죠? 2차 방정식 배웠죠. 네. 맞잖아. 이 그런 게 없는 거야. 2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몰라도 풀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이제는 방정식은 무조건 누구 뒤에 나오게 되는 거야? 함수 뒤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앞으로는 이제 함수가 먼저 나오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무조건 언제 나와야 된다? 뒤에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냥 못 푸니까. 그래서 다 함수가 기본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안 되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내가 했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린 거는 완벽하게 마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니까? 어려울 수가 없다니까 그게? 다 한눈에 다 꿰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쓰냐? 아니야. 앞으로 나올 때 계속 써. 그 얼마나 이해하기 쉽겠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막 다 돼. 막, 들으면 뭔 소리인지 다 알겠어. 너무 좋지 않냐? 아니야?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런 게 그때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고 있을 텐데. 갈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첫 번째. 풀 수 있는 방정식 1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첫 번째. 그 위에 이름도 써져 있죠. 뭐라 써져 있죠?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밑을 같게 한다면 지수 같다라고 하면 돼요. 끝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8승이랑 2의 2x승인가요? 네. 2의 2x승 4니까 2의 제곱으로 바꾸면 그래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라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좀 민망하니까 2차 방정식 갖다 놨어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문제 내는 사람도 좀 민망할 수 있잖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인데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으니까 조금 민망해가지고 2차 방정식 저쪽 갖다 놓고 엄청 그렇다고 어렵진 않은데 근데 x가 뭐가 될 수 있다? 4 또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 어렵나요? 아닙니다. 자, 2번. 자, 이건 뭐, 예제 여러분들 안 줘도 되겠죠?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쉽죠? 아닌가요? 이거 어렵나?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2x 제곱이죠? 네. 쬐끄맣게 나오면 잘 안 보여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역수를 쳐야 되잖아. 이게 3분의 4잖아. 4분의 3으로 하려면, 4분의 3 하면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죠? 자, 4분의 3으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 곱하면 어떻게 된다? x 빼기 4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네. 밑에 똑같이 맞춘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또? 같다. 계속 이식하는 거예요. 역수 취할 때 마이너스 1승 하면 되죠? 여러분들 넘어가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고 2x x 마 3 플러스 1 하면은 나오니까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제일 쉬운 문제죠. 자, 이건 어디에 나올 만한 문제일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앞장에 이제 나올 만한 문제인 거죠. 밑줄 똑같이 했을 때 지수끼리 같다 해서 푸는 지수 방정식. 가장 쉬운 문제. 틀리는 순간 수포자 빼고 나 혼자 틀렸을 수 있다. 그런 문제. 그죠? 수포자도 뭐 찍어서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수포자, 뭐 이거 지수만 바꾸고 있으면 누구나 맞는 문제. 그래서 지수 연산만 되면 웬만하면 맞는 문제. 그게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 2번. 민망하죠? 자, 2번 필수 2번. 얘도 많이 나와요. 1번이 좀 너무 민망하네. 얘가 좀 민망하네. 여러분, 내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치환했을 때 2차 방식 되는 거. 얘가 이제 많이 나오죠, 솔직히. 얘 딱 봐도, 누가 봐도 뭐 치환해야 될지 딱 보이지 않냐? 보이냐? 거의 딱 보이지 않나요? 살짝 보여요. 2의 x승이 뭐다? t다. 근데 이제 여기 t 제곱 되겠고. 2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6 빼기 10축은 0. 그래서 t를 2x승으로 치환하니까 0보다 큰 놈만 찾으면 되겠죠. 치환한 거예요, 치환? 맨날, 그러니까 치환하면 다 2차 방식 나와요. 뻔해요. 인수분해 될 거예요. 안 되는 거 주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양아치적인 사람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t가 두 개가 나오죠. t가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음수가 안 되니까, 지수 함수가. 그래서 얘가 8이었다 집어넣으면, 8은 2의 x승이니까, 그때 x는 몇가 된다? 이게 2의 3승이죠? x는 몇이 되는 거죠? 3. 이게 답인 거죠. 3 대입하면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치환했을 때 2차 방식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냐? 뭐 그냥 내가 좀 풀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한 번만 풀어줘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냥 딱 답정 넣어야 위치 똑같던지 그래서 지수끼리 같다. 아니면 치환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왜 나머지는 안 나와요? 못 푸니까. 간단해요. 왜 안 냈을까요? 나 얘네들도 이것만 내고 싶었겠어요? 민망하잖아, 사실 내다 보면. 다른 거 왜 못 냈냐? 못 내니까, 못 푸니까. 못 낸 거예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속성이 있었다. 자, 3의 x승 빼기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은 8. 자, 이거 역수꼴이잖아요. 네. 치환하게 되면 분수꼴이 나와요. 분수되면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거 누가 봐도 3의 x승 치환하면 되는데 얘가 t고 마이너스 9고 이게 3의 x승 내려오니까 t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이거 누가 봐도 양면에 뭐 곱하죠? t 곱하면 또 2차 방식 되잖아. 뭐 이런 꼴이에요. 이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t 곱하면 이렇게 돼요. 넘어가면 뭐 2차 방식이 나오는 거죠. 또 인수분해 될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t가 9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당연히 음수는 안 되니까 이게 9라는 거죠. 3의 x승이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x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겠지만 이거 뭐 내가 굳이 연습 안 시켜도 여러분 몇 개 해보면 다 잘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잘 못하는 친구는 별로 본 적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오성처럼 공부 안 해도 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로 금방 합니다. 이런 건 내가 걱정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필수 3번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자, 어디와 어디에 미지수가 다 있냐?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는 거죠. 오마이갓.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조금. 밑하고 지수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밑하고 지수에 다 있으면,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함정 빠뜨리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어렵진 않은데 잠깐 놓치시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x는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봐봐. 일단 밑이 같다고 했을 때 얘네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건가요? 네. 그죠? 네. 당연히 같겠죠? 네. 그죠? 맞죠? 네. 아니? 아니. 뭐 또 있어요? 아니, 맞네. 지수 같아가지고 같아지는 경우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지수가 달라 그래도 같아지는 경우 있을까요? 밑이 1이 돼. 1을 네. 밑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1이 밑인데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x 몇이 되면 되죠? 2. 밑이 2가 돼서 1이 들어가면 지수가 달라도 1의 몇 승은 뭐 1의 3승도 1이고 1의 100승도 1이고 1의 1000승도 1이니까 밑이 만약에 1이라면 지수가 달라도 같아지는 거죠. 두 개로 나눠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얘들이 당연했지만 이거 보자마자 지수끼리 같다 이거 놓치는 내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할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밑도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돼 해가지고 얘 찾아요. 이제 찾은 다음에 이쪽에 x보다 1보다 큰 거 찾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두 번째 밑이 몇이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 밑이 1 되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x-1 뭐가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x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x에 2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놓쳐서 틀려요. 그래서 이제 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만 더해서 쓰고 이제 장렬히 이제 전사하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이제 낼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잠깐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분명히 난 맞았다 생각해서 이걸 풀었어. 답도 있네? 잘 풀었다. 100% 맞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채점할 때 딱 되니까 시험 끝나고 채점하고 있는데 틀린 거지. 갑자기 멘붕 상태가 딱 오고 이 시험 문제 내가 틀렸다고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만 누굴 놓쳤다? 얘를 놓쳤다. 뭐 그런 문제인 거죠. 짜증나는 문제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난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끔 선생님들 내신다는 거야. 그럼 틀리면 진짜로 혈압 올라요. 이런 게 혈압 오른다니까? 어려운 거 틀리면 혈압 안 올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런 거 낚여서 틀리면 혈압 오르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래서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2차원에서 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해가 뭐가 나와? x-3,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0이니까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일단 1보다 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3 들어가겠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x가 2가 있는 거지. 2하고 3이 답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끔 나온다. 그래서 G는 아니야. 밑하고 지수랑 둘 다 미지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동시에 있으면 조심하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느낌으로 푼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어렵나요? 네. 이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여기가. 네, 낯설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여기가 똑같잖아, 지수가. 그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죠. 네. 밑이 같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같아지는 경우는 밑분은 x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밑이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어. 뭐죠? 지수가 몇일 때? 0일 때. 지수가 0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밑이 달라도 다 몇이 되는 거야? 1이잖아요. 뭐 3의 영승도 1이고 5의 영승도 1이고 100의 영승도 1이고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되면 밑이 달라도 다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조심해야 돼요. 지수가 0인 건 뭐야? x-1이 0이 될 때 x는 몇이 되는 거죠? 1. 얘를 조심해야 돼. 근데 뭐 x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두 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렵고 막 미친 듯이 뭐 대단한 문제고 이런 건 아닌데 뭐를 조심해야 된다?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예받는 거에 틀리면 어려운 거 틀리면 안전 안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는데 내가 이거를 잠깐 놓쳐가지고 얘를 하나 안 써가지고
4.7점이 날라갔다. 그거 슬픈 거죠. 아니, 괜찮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등급이 하나 떨어질 수 있잖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놈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왜냐면, 어려운 거를 맞을 확률은요, 몰라요. 뭐 나올지 나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 뭐, 국제고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확률이 조금은 있지. 뭐, 그치? 몰라, 다른 학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시험으로 푸는 거고, 이렇게 쉬웠고 약답한 문제들을 절대 틀리지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성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왔거든. 그래서 공부할 때 아주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난 당하지 않겠다. 자, 이제는 이제 방정식에 응용을 할게요. 이제 다 풀었어. 야, 풀 수 있는 방정식 3개 끝났어요. 좀 민망하죠,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 배웠는데 좀 어때요? 지금 몇 개 3개 배웠는데 조금, 이렇게 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2차 방정식이 더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지수 방정식이라고 배웠는데 뭔가 2차 방정식 계속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만 그런가? 그치? 분명히 지수 방정식이라고 배웠는데 뭘 푼 거는 왜 맨날 2차 방정식 인수분해만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아니 나만 그런가요? 뭔가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죠? 아니에요? 조금 피셨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돌리면 되죠 뭐. 우리 너는? 얘랑 이제 조금 격투로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끝났어요.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끝났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배웠죠? 3가지. 누구나 봐도 맞아서 첫 번째 밑이 똑같이 되는 거. 지수끼리 같다 끝. 야,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야, 진짜 너무 어렵죠. 두 번째 치환하면 몇 차 방정식 되는 거? 2차 방정식 되는 거. 이것도 너무 어렵죠. 그죠? 이제 세 번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지수 방정식 끝입니다. 난 도저히 이거 못 풀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여러분 동의하겠지만, 선생님 이거 할만한데요, 지수. 여기 괜찮은데요, 선생님? 이런 애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요. 여기는 솔직히 인강으로만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한 도움이라고 난 봐요, 개인적으로. 지수는 좀 친하잖아, 우리랑. 로그에 비해서. 아닌가요? 나머지 들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자, 나는 좀 친했다. 지수가 로그보다는 확실히. 로그는 정말 처음 배운 거니까. 별로 이제 친밀하지 않았는데, 지수 있는 부분들을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꽤 많고, 로그는 생각보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로그를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이제 로그 연습 안 했던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로그 생긴 것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든대. 사람이 겉있는 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는 외모를 하나도 보지 않는 사람. 어때, 소망이 외모를. 농장작쌤. 내가 하나도 보지 않아요? 우리 이현정 선생님 보고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잘 전해드릴게요. 그냥 마음을 보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약간의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문제가 좀 민망했잖아.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그죠? 그럼 분명히 얘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다 뭐 하고 있을 거냐면 100% 다 치환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치환하면 몇 차 방정식이죠? 2차방. 공부 조금만 해야 다 찾아요. 이거 못 찾으면 그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못 찾을 수 있겠냐, 지원할 때 봤을 때 이거? 없겠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치환을 되게 많이 하잖아. 항상 내는데, 치환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야. 이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너무 지겨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치환했을 때, 항상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야. 봐봐. 아까 치환할 때 범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근도 바뀌는 거야. 치환하면. 봐봐. 원래 근은 뭐지? 참이는 무슨 값이죠? X. x 값이지. 근데 봐봐. 내가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를 분명히 3의 x는 치환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100%지. 근데 봐봐. 이 알파, 베타는 어디에 들어가는 값인 거야? X. x에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썼어. 잘 해보세요. t 제곱이 되겠고 여기 내려오면 15t가 되겠지. 플러스 27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많이 틀리냐? 여기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다 틀릴 거야. 발표. 이거 제일 조심해. 이거
제일 많이 틀려. 엄청 틀려요. 그러니까 치환을 때렸잖아. 그러면 근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 그 전 남친께 모든 게 사라져야 된다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여기서 애들이 이제 이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두근이 알파 베타였는데 여기 근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집에 가는 거야. 왜냐? 여기 두근은 그럼 뭘까? 여기 두근은 뭘까? 여기 두근은 과연 얘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두근은 뭐냐? 여기 알파 베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두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인 거야. 대박이다. 얘의 두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인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해. 생각보다 애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지수는. 그러니까 봐봐. 이때는 알파 베타가 맞지. 왜냐면 x 값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치환했잖아. 그럼 t 값이 다시 근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넣어서 t 값을 찾아야지 근이 되는 거지. 아, 맞네. 그러니까 범위가 다 바뀌고 근도 바뀌고 다 바뀌어. 모든 게 바뀌어. 안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치환했을 때 근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걸 안 바꿔서 틀려요. 그래서 이걸로 근거 계산기 쓰는 거죠. 그 장례 전사하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 봐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5 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뭐 쓴다? 27 써놓고서 선생님 왜 답이 이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막 그러는 거죠. 얘가 그게 아니에요. 아이씨. 여기 누가 들어갔어야 돼? 여기 누가 들어갔어야 돼? 얘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끝에 틀리는 거예요.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럴만 하죠.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애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면 3의 알파등 더하기 3의 베타등이 뭐가 되는 거야? 15가 나오는 거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27이 나오겠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곱하면 지수끼리 몇 하죠? 더하죠. 이게 몇 3의 몇 승이야? 3승이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다? 3이 나오는 거예요. 답인 거죠.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15 쓴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15 쓰고 장렬히 전사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더라. 그리고 지가 맞았다고 우겨요. 또 나와가지고 답이 잘못된 거야. 막 그러면서 우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빠이빠이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치환할 때는 모든 게 바뀝니다. 항상 조심해라. 당연히 이거는 로그에 가서도 똑같아질 거고요. 삼각함수에 가서도 똑같은데 안 똑같다? 다 똑같아. 모두에 적용되는 거야. We are the world 다 적용된다. 그죠? 선생님 때 그 We are the world라는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노래가 엄청 인기였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 저희 나라에도 왔었죠. 왔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왔죠. 모르면 완전. 마이클 잭슨은 1900년대 왔으니까 1990년대 왔으니까 거의 또. 그래서 뭐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돌아가셨죠. 그죠? 이제 얘가 이제 무슨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도식은. 뭐지?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도식은. 자, 이 문제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얘를 분명히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네. 그죠? 아니면 치환할 거야? 치환할 거죠. 그럼 내가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t는 무조건 뭐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지 글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2의 x승이. 그럼 이제 t제곱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가 내려오죠. 2배의 t 플러스 a 더하기 7이 0인데 이거의 근이 두 개가 나오요. 그러면 지금 t에 대한 방정식 바뀌었죠. 네.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t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일까? 한 개인 거야. 음수에서 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 1은 나올 수 있지. 1이 되면 x 몇인 거죠? 0인 거죠. 그러니까 음수분은 사실은 얘는 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지수로 치환하는 순간 지수는 무조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음수 값들은 만족하는 그 x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다 또 별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바뀔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시그널을 가져야 돼. 왜냐면 0보다 작은 근은 근이 아닌 거야. 근이 아닌 거야. 왜냐면 말했잖아. 마이너스 1이 나와봤자 x 없어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환됐을 때 뭐가 바뀌는 게 많아 안 많아? 많은 거야. 항상 있잖아. 치환되면 커진 부위도 다시 보자는 그 느낌으로 뭐가 바뀌었으면 다 바뀐 거 다 찾고 뭐가 이게 조건이 바뀌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치환할 때.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 조심하지 않는 순간 수렁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식이라는 조건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때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사실 이거는요. 사실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 거를 찾는 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잘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는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기는 해요. 여기 있으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양의 실근을 가진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냥 두 실근이면 뭐만 쓰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뭐만 쓰면 되죠? 판별식만 쓰면 되죠. 그래서 사실 판별식, 딱 깍스 판별식 쓴 다음에 0보다 커! 이러면 좋았는데 이걸로 안 돼. 왜냐면 양의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양수라는 거를 제한시켜줘야 돼. 어떻게 하면 양수라는 제한 조건을 걸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따라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요즘 잘 배우진 않지만 이런 거죠. 두근이 이렇게 있어. 두근이 양수다 라고 했어. 그리고 두근이 곱해서 양수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양의식인 거야. 봐봐. 곱해서 양수다. 뿔뿔 아니면 마마야. 뿔뿔 아니면 마마인데 더해서 양수까지 됐어. 그럼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양수인 거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양의 실근이 만족이 돼.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조건이냐면 양의 실근을 위한 조건인 거야. 실근은 여기서 끝났어. 판별식에서 실근은 끝났는데 실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 양수가 돼야 되는 걸 제한 조건을 넣기 위해서 얘를 넣습니다. 그럼 두 개가 음의 실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만 바꾸면 돼. 그럼 두 개의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음수다.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서 음수면 둘이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양의 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게 뭐야? A 플러스 1이죠. 이게 양수.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야? A 플러스 7이죠. 얘도 양수다. 그래서 얘랑 연립부동식을 통하면 두 양의 실근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 문제입니다. 짜자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양의 실근을 위한 조건이다. 양수를 위한 조건이고 여기는 실근을 위한 조건이다. 합쳐서 두 양의 실근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뭐 그런 문제. 그래서 요즘 잘 나오지 않아요. 요런 거를 요즘 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요게 조금 잘 안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요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 학교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져서 뭐 두 양의 실근 조건 요거를 잘 가르치지 않아서 좀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닙니다. 그쵸. 부등식이 조금 남았는데 부등식이 무려 몇 개나 나왔냐면 9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찍먹으로 5번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등식도 되게 쉬워요. 아까 부등식도 다 그래프를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해줬죠. 그리고 이제 부등식도 풀 수 있는 부등식이 몇 개 없어가지고요. 배우는 게 몇 개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인 거야.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그래서 여기 뭐 뻔하겠지만 이제 아까랑 똑같겠죠. 밑이 똑같은 거예요. 약간 데자뷰 느낌. 밑이 일치했을 때 오케이 밑이 일치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치환했을 때 뭐 나왔죠? 2차 방식 나왔죠. 네. 이번에 2차 방정식 대신에 뭐 나와야 되겠죠?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치환했을 때 누가 나온다고요? 2차 부등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잘 보겠지만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계속 나와요. 그냥 계속 나와요. 보고 싶진 않은데 계속 나와요. 그냥.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를 까먹었다.
우리 까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나왔냐? 이제 그만 좀 보자. 이제 너 좀 지겹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봐봐 여기도 그래서 여기 대잡은 것만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밑이 일치하는 지수 부등식. 두 번째는 치열하며 2차 부등식으로 가는 이 지수 부등식. 세 번째 뭘까요? 밑과 어디에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지수에 동시에 있는 지수 부등식이 나오겠어요. 선생님 이거 거의 앞에랑 거의 판박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정도면 뭐 거의 데자뷰 느낌인데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박명식이라. 아,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요. 왜냐? 다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어요. 다 못 풀어요, 이제.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울까요?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지가 않죠. 계속 느낌이 야 이런 느낌이야. 뭐 배우고 있는데 내가 진짜 부등식을 배우고 있는 게 맞나? 2차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거 2차 방정식 계속 푸는 것 같은데? 이거 2차 부등식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마치 지수 부등식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왜냐? 계속 나오니까. 좀 지겹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밑을 일치시킬 수 있죠. 네. 그죠? 이제 밑을 일치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밑의 범위가 넌 누구냐? 왜냐? 증가냐 감소냐가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면 증가고 밑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감소니까 부등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 배울 때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나눌 때 곱할 때 조심해야 돼. 왜냐? 왜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래도 나오겠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심했잖아. 그죠? 아니야? 근데 방정식은 그럴 일이 없잖아. 방정식은 뭐 음수를 나누든 곱하든 뭐 부등 방향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나누면 됐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나누거나 곱할 때 부호가 되게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중요했죠. 그런 느낌으로 얘도 항상 밑에 범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밑에 범위를 안 줬어요. 만약에 밑에 범위를 안 주게 되면 느낌이 딱 오죠. 나눠서 푸는 거죠. 0부터 1 사이 때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고 1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약간 절대값 같은 느낌. 우리 절대값 나오면 항상 뭐 했죠? 아내가 양수냐 아내가 음수냐 맨날 나눠가지고 탈출시킨다 맨날 풀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아. 뭔가 밑을 안 줬어. 그러면 똑같아요. 다 나눠요. 어디부터 어디서 0부터 1 사이로 나누던지 아니면 1보다 크던지 나눠가지고 또 푸는 거야.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둘이 완전 성질이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어렵게 내려면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야? 네. 그죠? 그 나누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푸는 느낌. 약간 절대값을 푸는 듯한 느낌으로 푸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밑이 되게 중요해.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왜냐? 증가냐? 감소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x이니까 3x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여기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증가함수니까 따라간다.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야. 왜냐?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커야지 큰 거야. 당연히 맞잖아.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3x 플러스 3이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다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0부터 1 사이에 있었어. 그럼 이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왜냐면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이 부등호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1차 부등식 못 푼 사람 없겠죠, 설마? 못 풀면 배우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금방 배우지 뭐 1차 부등식 푸는 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 뭐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 맨날 해놓고 강의하고 있는 건데 이제 1차 부등식 강의하면서 야 1차 부등식 그래서 근데 봐봐. 근데 중학교 때까지 가도 우리가 뭐 1차 방정식 풀거나 1차 부등식 풀거나 그래프로 풀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죠? 그때도 그래프를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지금 아주 쉬웠겠죠. 아, 그거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함수를 배우기 전에 부등식을 먼저 배워요. 왜냐면 그래프로 풀 필요가 없거든요. 1차 방정식도요, 등식의 성질로 다 풀 수 있고, 1차 부등식도요, 부등식의 성질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프를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답이겠죠? 뭐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2번 하면 이제 끝나죠. 오늘의 라스트 문제. 그래서 오늘 배워서 말겠지만 오늘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잖아요. 지수할 때가 이게 꿀이에요, 나름대로. 개꿀. 여러분들 진짜 지수할 때 개꿀에 못 누리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이제. 계수할 때. 로그할 때 개꿀에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뭐 삼각함수 할 때 개꿀에 느끼겠습니까? 생긴 것부터가 좀 별론데. 그래서 지수할 때 충분히 만끽해나가. 그리고 빨리빨리 또 끝내야 되니까 또 진도를. 그리고 아마 우리 이거 진도 좀 느리면 내가 많이 했잖아요. 언제 또 부른다고요? 월요일 3일 전에. 그 먼저 이제 일단은 3일절보다는 그때 먼저 부르죠. 부정 마지막 날 수요일. 부정 마지막 날 수요일에 부르고 근데도 안 됐다 그러면 3월 2일 소환이죠. 일단은 무조건 우리의 진도는 다 끝나야 돼요. 어디까지요? 다 끝나야죠. 이거요? 오. 왜냐하면 당연히 셀을 다시 처음부터 나가야 되니까. 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나가야 돼요. 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다 끝내놔야지만 그 다음에 셀으로 이쁘게 나가면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진도를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이 대수가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하거든요. 오히려 미적분 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여름방학 때 충분히 끝내거든요. 진짜요? 나 했잖아. 미적분이 더 쉽다. 미적분이 더 쉬워요. 땡겨? 뭐, 그건 이제. 자, 이거 2분의 1로 할 수 있겠죠? 이거 4분의 1로 할까? 4분의 1로 맞춰도 되죠? 네. 4분의 1의 x제곱이고, 얘는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올라가면 4분의 1에 2가 다 곱해지겠지, 이렇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0부터 1 사이 있으니까 이 부동항이 어땠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체인지. 그럼 이제 좀 심심하니까, 여기 2차 분식 냈잖아. 2차 분식 내줘야 될 때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요, 뭐, 얘 그때 됐잖아, 2차 분식. 넘겨가지고 2차 분식을 풀면 된다. 2차 분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됐다. 자기가 TS 확률이 높아요. 웬만하면 2차 분식은요, 다 인수분해를 줍니다. 해를 이쁘게 주기 위해서. 얘가 x 플러스 4, 그다음 뭐죠?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마사부터 2가 있겠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이게 음수가 나오려면 요 사이의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답은 마사부터 x는 2까지다.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부동식 하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식 끝나면 메인은 또 뭐가 돼 있어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또 메인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끝나면 이제 또 그래프를 또 그리고 있어요. 그래프 끝나면 또 뭐 하고 있죠? 다시 로그 방정식 하고요. 또 로그 부동식 해요. 그럼 끝이에요. 아싸. 근데 다 했지만 로그 방정식과 부동식이 또 풀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몇 개만 또 배워요.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정식 부동식은요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말대로 한다. 왜냐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풀리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도 튀었다. 안타까운 거죠. 아니 뭐 봐봐 몇 개 정도 배웠냐 방정식 오늘. 몇 개 배웠어요? 3개? 3개 배우지 않았냐? 네. 이거 틀리면 어떡해? 아니지 이거 틀리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 모의고사 보면요. 단답형에 보면 3점짜리 쉬운 거 있잖아요. 거기 자주 출제가 돼요. 맞으라고 제가 주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문 있어요.